예, 이번 시간은 가치관의 이해입니다. 예,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가치관으로 인해서 내가 행동도 하고 또 내 삶의 의미도 찾고 그리고 행복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치관과 그냥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약간의 구별을 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인 가치관은 어떤 사건, 사물 등을 접할 때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개인의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결정을 이끌어내는 신념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원리나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자신의 흥미,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나의 적성, 그리고 나의 성격 등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우선시해서 선택하는 것이 이제는 내적 가치관이고 외적 가치관은 회사를 선택할 때 어떤 규모라든지 임금 수준이라든지 복리 후생 등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이 두 가치관은 서로 충돌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쭉 연구한 결과로 보면 이런 외적 가치관보다 내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이 자신의 직업에 더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는 이러한 직업 가치관은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말하고 이러한 직업 가치관의 요소들은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의사결정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의 직업 가치관 검사의 13개 요인들은 성취, 봉사, 개별활동, 직업 안정, 변화 지향, 몸과 마음의 여유, 영향력 발휘, 재식 추구, 애국, 자율성, 금전적 보상, 인정, 신뢰 이런 등이죠. 근데 이 13가지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는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뭘까요? 예, 몸과 마음의 여유.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겠죠.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 예, 이 두 가지가 만약에 높게 나오면은 이거 이외에 세 번째, 네 번째 가치관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가치관의 요소 13가지 아까 얘기한 걸 한번 잠깐 요 워크넷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 워크넷으로 들어가면은 요 진로 직업 쪽으로 가서 그 성인용 심리검사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는 여러 가지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은 그 직업 심리 검사들이 있습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 S형은 여러분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여러분 흥미에 대한 직업들이 나오고 흥미가 나오고, 직업 선호사 L형은 흥미 플러스 성격 플러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생활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창업을 적합한지 알아보는 창업 적성 검사. 그리고 이제 오늘 요 직업 가치관 검사입니다. 요 직업 가치관 검사를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셔갖고 회원 가입을 해서 하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성에 대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워크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밀하게 검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워크넷에 나오는 직업 가치관 검사를 간편 검사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13번 그리고 14번이 있습니다. 13번까지의 가치관 이외에 내가 가지고 있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있으면은 작성을 하셔가지고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저 그렇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매우 중요하다. 봉사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사람에 따라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고 중요하다 그저 그런 사람이 있겠죠. 예를 중요하다. 혼자 사는 일이 좋다. 그저 그렇다. 업무가 변화 가능한 것이 좋다.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지식을 얻고 싶다. 그저 그렇다. 새로운 나라 발전에 기여한다. 중요하다. 자율적으로 일을 한다. 매우 중요하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다. 매우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우선순위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해. 1, 2, 3 이런 식으로 한번 번호를 매기고 이 중에서 그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지역 가치관 다 하셨으면은 다음으로 이게 그 다른 일반적인 가치관을 한번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여러분들 읽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는 모두 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시설 내의 목표를 성취한다. 중요하다. 새롭고 흥미있는 일을 한다.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치지 말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에는 모두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동그라미 친 것 중에서 내가 나의 희망 직업, 나의 진로와 관련된 중요한 가치관 5개만 다시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예, 14번까지 있고 15번은 기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있으면 별도로 써주는 것이죠.
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쭉 동그라미 치셨으면은 이것은 나와 나의 진로와 관련된 가치관이다 라고 해서 별도로 뭐 꼭 5개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진로와 관련된 중요하다는 가치관이 있으면은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간에 서로 그 모순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나는 봉사 활동을 좋아하는데 금전적 보상도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서로 갈등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간 갈등되는 요인이 없는지를 한번 작성해 보고 없으면은 상당히 뭐 좋은 것이죠. 갈등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흥미 검사를 했었는데 그 흥미 검사의 코드와 요 진로와 관련된 가치관과 비교해서 진로와의 관련성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흥미 코드가 4A형이 나왔다, S형이 나왔다. 그런데 내가 진로와 관련된 중요하다 가치관 생각하는 것이 뭐 여기 에타성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진로와 관련해 잘 맞는 것이죠. 근데 흥미가 4A형, 이런 4A형이라는 것은 봉사와 희생과 그리고 상담 이런 걸 좀 좋아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가치관은 명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힘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자신의 흥미와 진로와의 어떤 상충된 갈등이 생기겠죠. 이런 걸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 흥미에 검사를 해서 가치관과 상충되는 것이 있느냐, 서로 모순되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을 도와주고 봉사활동하는 것인데 나의 가치관은 돈을 많이 벌고 힘을 갖고 명성을 얻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그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 가치관과의 굉장히 모순된 상반된 관계가 되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관으로 스토리텔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치관을 보니까 이제는 봉사심, 애타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나왔다고 가정을 할 경우는 여기에 가치관은 장애인 복지사가 되고 싶다. 즉 남을 도와주는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것이 이제 자신의 신념이라고 하면 그 신념이 왜 생겼는지 이걸 이제 어릴 적에 갖게 된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신념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념이라 하는 것은 어릴 때 생기는 거예요. 어릴 때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내가 느껴서 난 이런 신념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러한 신념을 마음속에 지니고 현재 실천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미래에도 그렇게 실천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는 그 가치관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념을 갖게 된 어릴 때 경험. 초, 중, 고 시절에 중 2학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한 복지사가 아버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여 지극하게 보살펴 주시는 모습을 보고 고 1학년 때부터 쭉 지켜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장애인을 돕는 훌륭한 복지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가치관을 실천하고 있는
현재의 사례는. 그래서 대학에서 사회복지 전공을 하면서 대학 1학년 때부터 이러한 장애인 봉사활동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일주일에 2시간씩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이에 음지에 있는 그분들의 웃음이 저에게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미래의 다짐. 장애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진실된 마음으로 일을 해서 본인이 어디에 이제 취업을 한다고 하면 그 복지관의 장애인의 마음과 재활을 치유하고 행복을 주는 최고의 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 자신을 가치관을 통해서 이제는 소개하는 방법이고, 그냥 저도 앞으로 저는 이러한 장애인들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진실된 마음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끝내도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의 가치관이 뭔지, 그리고 혹시 그러한 가치관을 느끼게 했던 경험이 있는지, 지금 그 내용을 다 쓰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 경험에 대한 그 줄거리 내용, 그러한 어떤 경험이 있는지만,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치관 스토리 작성하기, 초안을 작성하는데 우리가 한 2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완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치관은 우리가 신념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좌우명, 생활신조, 뭐 이런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했었는데 한번 이 의사결정을 진로 저널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망설이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A, B 두 개의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징검다리 1에 쓰고 가로 안에 써보세요. 각각 1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며 징검다리 2와 6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두 가지 고민을 하는 거 있으면은 A, B, 그리고 A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룰 것인지를 6번까지 쓰는 것이죠. 또 B로 결정을 할 때는, 한다 할 때는 어떻게 되고 안 한다 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단계별로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고 싶나 그 이유를 간단하게 쓴 다음에 전원을 쓴 느낌 한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요거 갈림길 징검다리,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때 이런 방법을 써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다 징검다리, 안 한다 징검다리. 예, 한다 징검다리 예를 보면은 친구랑 놀러 간다. 예, 친구랑 놀러 간다. 친구랑 맛있는 걸 먹고 노는데 돈을 쓸 것이다. 친구랑 쇼핑이나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쓸 것이다. 친구랑 신나게 즐겁게 놀다가 저녁이 될 것이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타고 집에 들어갈 것이다. 숙제와 공부도 못하고 돈도 많이 써서 불안감이 많이 들 것이다. 예, 이렇게 한다 징검다리, 안 한다 징검다리. 친구랑 놀러 가지 않는다. 친구랑 나중에 약속을 잡는다. 집에서 밀린 숙제를 한다. 곧 있을 수행평가를 준비한다. 곧 있을 시험 공부를 한다. 친구랑 나중에 잡았던 약속을 지킨다. 라고 하면, 만약에 B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쓰는 것이죠. 자, 어떤 선택 느낌. 나는 친구랑 놀러 가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행평가나 숙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게 되어 마음이 편하다. 갈팡질팡하던 마음이 가라앉는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하면서 의사결정 한번 여러분도 한번 내려보세요. 고민이 있는 거 있으면. 예, 세 번째는 의사결정에서의 이 부적응 연습, 극복 연습입니다. 자,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본인이 원하는 거 다 가지려고 하면 의사결정 내리기가 어렵죠. 만약 예를 들어서 결혼할 대상자를 선택을 했는데 본인이 원한 거 100% 다 갖고 있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을 적어보고, 그리고 그런 조건들 중 포기할 거, 또 포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적어보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 포기한 항목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한 항목이 미래에 충분한 대처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서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해결이 됐을 때 포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런 포기한 항목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종교를 가지고, 내가 꼭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아. 그럼 종교를 내가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그리고 나중에 내가 잘 인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 나의 종교 생활도 힘들어진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미래의 어떤 부적응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의사결정이다. 그만큼 우리가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